앞으로 써먹으려고 곱게 써놨던 것을 저쪽에서 싹 그냥. 여러분 그 1시 반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1시 한 40분 내지 한 1시 50분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간은 11월부터 1월까지가 다 똑같은데 똑같이 정해져 있지만 11월, 12월은 이제 입문 단계고 1, 2월 달에 가서 좀 더 가기 때문에 제가 11월, 12월에는 두 번 쉬었던 게 원래 저는 50분하고 10분 쉽니다. 원래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봐요. 제가 공부를 할 때 40분하고 10분 쉬기에는 조금 아깝고 1시간하고 10분을 쉰다 그러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50분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11월 달에는 약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 하고서 한 번 쉬어서 두 번을 쉬었던 게 꼭 1시 반까지 안 가고 그 당시 뭐 1시 10분이나 1시 20분에 끝내도 됐기 때문에 자주 쉬는 게 뭐해서 두 번 쉬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50분하고 딱 10분 쉬었거든요. 지금 시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뭐 한 2시 반까지라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조금 더 늘어나는데 1시 반 원래 그 시간에서 한 1시 40분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1시 40분 정도로 중간에 3번 쉬면서 집중력 유지. 왜 중간에 좀 더 덜 쉬고서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누가 그러면 집중력을 유지해서 봐야 돼. 집중하고 이해 안 하고 가면 소용없어요. 까먹는 거는 다음에 반복하면 되는데 까먹어도 제가 이해하고 까먹어야 된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참 다행히 답변을 잘 해주세요. 아주 제 마음에 아주 상당히 듭니다. 근데 답변이 중요한 게 틀리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딱 해서 생각하게 만들으라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맺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표정 보고서 이해한다 못한다. 저만 강의하고서 뭐 여러분들은 이해 못했는데 저만 강의하고 쑥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이해를 시키고 제가 가야 되거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서 다시 한번 할지 안 할지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진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무섭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진짜 무서워. 겨울에 밤에 차라리 귀신 만나는 게 낫지. 가만히 있는 무섭다니까. 해줘야 돼.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얘기를. 그래서 그거 잘 하시는데 하여튼 이해를 하시고 가야 이해를 하시고 까먹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해하고 까먹는 게 나중에 다시 들을 때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이해 못하고 까먹으면 뭐 다시 들어도 잘 몰라. 하여튼 그렇게 대충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공법은. 자 이제 도시금 관리계획 들어갑시다. 관리계획 4번. 도시금 관리계획은 특광시군 똑같고요. 특광시군의 개발정비 보존에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등에 대한 다음의 계획, 구체적 계획 5가지를 말하는데 1번이 용도지역지구, 2번의 용도구역으로서 개도시수 4가지 구역이 나와 있는데 6번의 입지의제 최소 구역도 용도구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6번 같은 경우 이제 올해까지만 존재하고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는 이건 없어질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2번, 6번 합쳐서 용도구역. 글자 땄을 때 개도시에서 수입한다. 내용 자체는 다음 주에나 배웁니다. 내용 자체는 세 번째가 기반사업 설치 정비.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거.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구역, 지구단위 계획 세우는 것까지. 그런데 요 내용이 용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용어예요. 관리계획 용어가. 다음 중 관리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해서 제일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다. 제가 11월에도 도시군을 그려가면서 요거를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지금도 그거는 그릴 겁니다. 3월부터는 안 그려도. 그래서 요것도 두음자 딸 필요, 두음자 따서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도시군을 그려보면 어느 도시군이나 그 모습은 비슷합니다. 특광시군을 그려보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곳, 적게 사는 곳 당연히 이렇게 나눠지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을 짓게 돼 있는데 이 건물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게 있다 그랬나요? 집들이 주로 모여 있는 곳.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나오셨을 거잖아.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또 상가가 모여 있는 곳,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가겠지. 상가가 모여 있는 곳에 또 공장. 이 크게 3가지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셋 중에 하나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중에서는
집이 소비 주체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 주체가 물건을 소비하려면 그 전에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만드는 곳이 공장 아닙니까? 유통시키는 곳이 있어야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유통을 시키면 여기서 소비를 하지. 그래서 새 건물밖에 없고, 반대로 거의 사람들이 없는 반대 곳이라면, 사람이 없는 곳이면 주로 산과 강이 존재하겠죠. 산과 강이 쫙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 산강도 아닌 것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닌 중간쯤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논, 밭, 나무 키우는 곳, 끝. 이 정도 중에 하나거든요. 다 방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 뭐 도로 같은 기반설은 안 그려놓고 제가 지금 시안도만 그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까 저거 같은 게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쓰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도시군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이 도시군을 관리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이 이 계획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땅을 제가 이렇게 다르게 그려놓은 게 이 땅을 특성 있게 그려놓은 거라고. 그럼 이 특성에 맞는 행위 제한이 가해져야 돼요. 집을 짓는다, 여기다 짓는 게 효율적이지. 상가를 짓는다, 여기다 짓는 게 효율적이지. 여기다 짓게 되면 농사는 어떻게 짓고, 여기다 짓게 되면 자연은 다 파괴되는데. 그래서 땅의 특성이 다르니까 이 땅의 특성에 맞게 이 통제를 해야 되겠다. 여기 사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것이 용도 지역지구 구역제예요. 용도 지역이 가장 기본적 분류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기본적 분류예요. 기본적 분류라는 것은 4개 지역 도관 농자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 4개 지역의 가장 기본적 분류로서 도시지역, 요것도 이제 제가 두음자를 땄던 거잖아. 편의를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 농자, 이 4개 지역 중 하나로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맞는 행위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놔야 된다면 당연히 선택을 해야 돼. 이제 도관농자 중에서 여기라면 여기다 뭐를 지정해야 되겠습니까? 도시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안 배워도 알 수 있을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기라면은 뭐를 지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이 되겠지.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쉽게 나오는 겁니다. 여긴 뭐를 지정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농림지역 지정해도, 이게 농림. 농림이라는 말이 농업과 임업 합친 게 농림이잖아. 농사 짓는 거, 논밭에서 농사 잘 짓면 돼. 임업, 수풀림자, 나무 키우는 게 임업이에요. 나무를 조림을 해서 심고 육림 키워서 나중에 벌채해서 목재를 쓰는, 이게 임업이잖아. 농업과 임업 합친 게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면 요거까지 나왔는데 이건 뭐냐? 나머지가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가 관리지역이다. 4개 지역 중에 확실히 구별되는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외에 이 세 지역에 각각 준하여 관리하겠다. 이게 관리지역. 여기에 준하고, 여기에 준하고, 여기에 준하는. 그래서 나중에 관리지역이 다시 셋을 준하는 것으로 셋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나중에. 일단은 도관농자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맞는 행위자를 한다면 이 지역별로 어떤 것을 지을 수 있다가 다 다르고 건폐율 한도가 다 다릅니다. 나중에 해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도시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개인들은 이 지역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 분류가 됐어요. 첫 번째 내용이 용도지역, 지구라고 했죠. 그죠? 그럼 용도지구는 뭐 하는 거냐? 지구와 구역은 부가적 분류로서 기본적 분류가 돼 있는 용도지역에 부가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용도지구는 지역을 보충하는 의미로 용도지구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용도지구에는 9가지 용도지구가 존재하는데, 제가 10월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중에서는 건물은 3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다시 세분이 돼요. 나중에 도시지역 중에서도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그렇지 않은 곳이 녹지, 주상목록으로 이제 나중에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 이곳이 상업지역이라면,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라면 제일 땅값이 높은 곳이에요. 여기야. 이 용도가 제일 높아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비싼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업지역에 학교 지을 수 있어요. 왜 뭐 초등학교도 여기 지을 수 있는데 여기 모든 학교 다 지을 수 있지.
학교 옆에 즐거움을 갖다 주는 시설.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막 술집 이런 거. 지을 수 있어요. 상업적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짓는다니까. 엄청 놀라시는데 상업적이 제일 아주 표정이 리얼해. 아주 리얼해. 좋아해. 공부 잘하시겠어요. 깜짝 놀라잖아. 놀라지만 할 수 있어요. 상업지역이니까. 여러분 위락시설이 제일 통제 많이 받는 시설이라는 거 나중에 배우는데 상업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해. 다른 데는 아예 못 져요. 그럼 여기 학교도 짓고 위락시설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분이 아까 놀랐듯이 학교 주변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기 학교의 학생분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돼. 막아야 돼. 상업적인 행위자로는 못 막는다고요. 그런데 막아야 된다면 딱 여기에 맞는 지구를 지정하면 돼. 9개 지구 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유락시설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딱 맞는 게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있습니다. 9개 지구 중에서 용도 지구 중에서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못 들어오게 제한하는 말 그대로. 그래서 교육 환경 여기에 청소년 유해 시설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막을 필요가 있다. 이걸 지정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되고. 그럼 이걸 지정하는 순간에 지역상으로는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이 되면서 지구상으로는 특정도 제한지구가 되고 그러면 두 요건을 다 갖춰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돼요. 아까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지만 이게 지정돼서 여기서 안 된다 하니까 못 짓는 거야 이제. 이게 지구의 역할이에요. 부가적 분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용도지역이 기본적 분류고 지역을 보충하는 지구, 지역지구가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구역 두 번째 내용이 용도구역은 뭐냐? 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따로 정하는 게 구역제예요. 그 구역제는 뭐가 있었죠? 개도시 수입 내용은 다음에 배운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개도시 수입의 개가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곳이 도시지역이라면 상대적으로 제일 개발할 땅이 되는데 이곳이 도시지역이지만 이 부근은 도시지역이지만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 개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가 있으면 구역 중에 아까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말 그대로 개발을 못하게 막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막아버리면 돼. 지역지구와는 달리 따로 정한다는 게 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따로 정해지면 비록 지역상으로는 도시지역이지만 도시지역의 행위제한이 아예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구역의 행위제한이 별도로 따로 적용이 돼. 여기에 대한 행위제한법이 개특법이라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행위제한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역지구 구역제예요. 누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여기 도시군에 있는 사람들의 건축행위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역지구 구역제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통제를 통해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행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군이 이제 기본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여기 있는 개인만 통제한 거라니까 지금. 근데 이 개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사회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도시군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기반시설이잖아. 기반시설. 세 번째 내용이 되는 기반시설. 우리 사람들 기반이 되는 시설. 말 그대로 기반이 되는 시설. 엄청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기반시설은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건물에서부터 기반시설 생각해 보시고 나가서 쫙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건물에 당장 보이는 기반시설이 뭔가요? 전기시설이 기반시설 중에 하나지. 전기를 공급하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촛불. 아이고, 촛불. 어떻게 고급스러운 거지 뭐 등잔불 켜고 막 그래야 돼. 등잔불 안 켜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거 켜고 공부했었어요.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촛불은 제사 지낼 때나 켜지. 환하지 촛불 켜면. 등잔불. 우리 집에 지금도 등잔불 켜던 거 있어요. 불조심 이렇게 적혀있는 사기로 된 거. 보셨어요? 좋은 곳에서 참 좋은 부모님 만나서 아주 깡깡천이라 전기가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등잔불 키다가 진짜 그 제사 때 촛불 2개 키죠. 엄청 화내 그러면. 촛불 2개만 켜도. 근데 지금 상태에서 불 끄고서 촛불 키는 사람도 없죠, 그죠? 그렇게 응? 있어? 아, 누가 또 이렇게 힘들게 요새 살고 누가 이렇게 저처럼 힘들게 사나. 그때 하여튼 그 촛불이 2개만 켜도 환하다고. 나중에 전기에 들어왔는데 60촉 백열등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이 마루에다가 탁 켜보니까 그 마당까지 환해. 대낮 같은. 야,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적응을 해서 이렇게 불을 대낮에 많이 켜놔도 그죠? 응? 참 광명천지가 이런 거 아닙니까? 광명천지가. 자, 전기 아니면 아까 등잔불 켜야 된다니까. 사회적으로 설치해서 발전소에서 이렇게 쫙 해주잖아. 이게 기반설의 한 종류에. 또 뭐가 있나 이 건물에서? 상하수도 있어. 안 그러면 한강에 가서 물 떠다가 샤워하고 그래야 된다니까. 예, 또 상하수도. 또 통신, 가스 나무에다가 떼야 돼 없으면 가스 밥할 때마다. 또 나가면 이제 도로, 철도, 뭐 항만, 공항 이런 게 있어야 왕래를 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지. 또 도로 이런 거 나갈까? 공원은 산책,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개 데리고 막 끌고 다니면서 녹지, 휴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반설이에요. 그런 걸 행정청이 당연히 설치를 해줘야 도시군이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먼저 누구를 통제한다고요? 도시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는 개인들을 먼저 통제하는데, 개인들 통제는 땅의 특성에 맞게 땅을 분류해서 통제를 해야 돼. 그 기본적 분류가 뭐라고요? 용도, 지역, 도간, 농자.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 지구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용도, 구역. 그리고 개인적으로 설치 안 되는 부분, 사회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 기반 시설을 어디다 설치할지 결정하고 설치를 해줘야지 사회가 돌아가죠. 개인 통제 끝났고 기반서 설치까지 끝났으면 기본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다 하나 더 생각하시면 이 도시가 성장하는 것까지 미리 대비를 해야 되죠. 이제는 평면적인 게 아니고 이제 성장까지.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 도시군 책임진 사람이 그거를 해줘야 돼. 대기업이 갑자기 들어와서 5만 명의 인구가 늘었다. 5만 명이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도시 발전에 대비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인구 5만 명이 새로 들어왔다. 이쪽에다가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 개발을 해서 여기다 수용하겠다. 한 대기업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공업 산업용 신도시로 개발해 줄 필요도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용 신도시도 개발해 줘야 돼. 도시개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만 능사는 아닙니다. 여기 기존에 있는 집 있는 곳에 옛날엔 집이 낮았어요.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오래돼서 이걸 아예 부셔버리고 새 아파트를 크게 지어서 공급하면 5층짜리 아파트를 부셔버리고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게 되면 늘어나는 인구가 수용될 수 있겠다.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도시군이 성장하는 것까지 지금 대비를 했어요. 여기까지 기억했다라면 두 문자 딸 필요 없이 이제 도시군 관리 내용은 다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독자적 의미는 있는 거 아니고 보충적 조치로서 어떤 거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마지막에. 아까 마지막 얘기가 지구 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이었죠?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뜻은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계획은 계획인데 어느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냐?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구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아까 용도지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용도지구는 추상적인 말을 써서 하는 거예요. 특정유도 제한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게 용도지구고 쓰임새에 따른 용도지구고 이거는 동네 이름 붙여서 하는. 여러분들이 공법 배우기 전에도 어디 개발한다, 동네 이름 따서 무슨 지구 하는 그런 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구역을.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땅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어떤 역할이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관리 지역에 지금 그려놨잖아요. 원래 관리는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행위 제한을 적용하게 되면 도시개발을 못해요. 개발할 땅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다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그 역할이 이 역할이에요. 이곳에 도시개발할 땅을 지구 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관리계획 세워서.
이게 지정되는 순간에 여기가 이제 동네 이름 딱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여기 A동이다 A지구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겠지. 그 상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행위 제한을 완화 풀어주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도시개발 사업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이제 성공이 되잖아요. 여기 정비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5층짜리를 부수고 20층을 지어야 목적 달성이 된다? 그런데 지금 용적률 하에서도 계산해 보니까 20층 지을 수 있어. 옛날엔 지을 수 있는데 5층짜리로 지었던 거지. 지금도 지을 수 있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지으면 돼, 그냥. 기존의 행위 제한 속에서 지으면 됩니다. 지을 수 없다 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파트 지을 그 땅을 지구 단위 기표로 지정을 하고 거기다 지구 단위 기표를 세워서 20층짜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건폐 권유를 풀어주면은 그리고 나서 이 사업하면 돼요. 여기다 이 백사장이 있었고 여기다가 공항을 만들고 싶다. 기반시설 중에 공항. 이 상태에서 못해요. 자연환경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 아닙니까? 그거는. 해야 되겠어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서 지구단위 세워서 풀어주고 하면 돼. 이게 그런 역할이에요. 보조적인 역할. 관리계획 내용 끝났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를 뭐 글자 막 심지어는 다른 책에서는 막 이거를 이 순서도 바꿔놔서 막 도시개발 사업과 지구단위 계획 순서도 바꿔놔서 뭐 기지 도입하면서 막 이렇게 하던데 뭔 기지를 도입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 새로운 것은 중요한 것은 세밀하게 돼. 세밀하게. 여러 번 나왔던 것은 세밀하게. 그래서 그 내용을 풀어서 쓰게 돼요. 기반설이 그냥 기반설이 아니고 기반설의 내용을 풀어서 쓸 수도 있고 개발사업, 정비사업도 여기서 배우고 있는 내용을 풀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만하잖아 그냥. 다시 해볼까요? 안 해도 되죠? 지겹지 막. 오늘 얘기했던 거. 관리계 내용. 얼마나 지겨웠으면 저기다 정성스레 써놨더니만 싹 지워버리고 보기도 싫다 이거지 이제. 아이 참. 자 5가지네요. 자 이제 5번 봅시다. 지구단위 계획.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은 이제 관리계획에 나왔던 말 중에 하나는 이제 해석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보면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가장 작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파트 하나 지을 수 없는 땅 지을 수 있게 만들 때도 지구단위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말 정도만. 어디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디냐?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체크하시고 이걸 전부로 바꾸면 틀리는 거 그거 하나만 경계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은 다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니까 대충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면은 아까 배웠던 특광시군이잖아. 특광시군. 도시계획을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할 것이냐. 특광시군이라고 했잖아. 그 특광시군의 전부를 개발하겠다는 지구단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특별시 전부를 다 한꺼번에 개발합니까? 어떻게 광명시 여기를 전부를 다 합니까? 특광시군의 일부만 개발하겠다.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하는 걸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활력 수립하는 관리계획. 이게 지구단위의 뜻이에요. 뒤에서 전문 너무 빨리 읽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스쳐가면 돼요. 강약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대충 보셔 그냥.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자, 이 말 뜻은 분석을 하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도시 수입 중에 입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붙었을 뿐이네요. 그럼 대충 봐도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을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뭐를 지을 수 있는지 정하는 계획일 것이다.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번째 줄에 중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관리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합니다. 7번의 기반설이 나오는데 이 7번의 기반설은 우리 기반이 되는 시설. 영의정하는 다음에 시설을 말한 대로 종류가 7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는 한 3번 정도 나온 최근에만 3번 정도 나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7가지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를 했어. 구별하는 문제를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아니요 이것도 괜히 또 자세히 보라면 또 하나를 또 외우실라. 대충 봐야 대충 보는데
6번, 7번은 신경 쓰고 나머지는 이름 가지고 대충 느낌 잡으시면 돼. 이걸 어떻게 배워 이거를. 자, 1번의 교통시설부터 봅시다.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우리 법에서 이제 시설자가 나오면 기반설의 줄임말로 보시면 되고 그 앞에 있는 것이 교통시설이죠. 그럼 기반설 중에서 특히 교통에 관련된 기반설을 묶어놓은 것이 교통시설이에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건설계 검사시설, 자동차 건설계 운전학원. 운하 지우시고 자동차 건설계 운전학원 요것도 지우시고 맨 끝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요게 이제 좀 다듬어진 거예요. 말이 또 그냥 그대로 두면 좋은데 말이야. 사실 운하는 경인 운하 하나 있는데 그거 잘 써먹지도 않잖아, 그죠? 운하도 원래 교통시설로 보면 되는데 이번에 빼버렸어, 그냥 운하 빼버렸고 학원도 빼버렸어요. 운전 학원 이거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걸 세밀하게 묻는 게 아니고 문제 물으면 어떤 식이었느냐? 다음 기반설 중에서 종류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읽었던 것이 뭐 학원이 들어가 있든 말든 다 자동차 교통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거 4가지 집어넣고 예를 들어 2번의 공관설에 속하는 뭐 광장 이걸 집어넣어서 찾게 하는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일단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오표에서 이제 이거 뺄 거냐 지우시면 돼요. 혹시 또 빠진 거를 또 넣어서 틀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 내요.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라 구별만 하시면 돼요. 구별. 낼 게 있고 안 낼 게 있지. 제가 다 알고 있다니까. 이번에 공간시설. 이거는 교통은 확실히 교통, 공간 확실히 구별돼요. 교통이 아니고 공간을 이루는 시설, 큰 공간을 이루는 시설 생각하시면 돼. 교통은 완전히 달랐잖아. 광장, 넓은 광장, 공원, 녹지도 우리 또 따로 녹지 마련한 그 녹지 공간, 유원지, 공공공지 이런 것들. 공공목적으로 비어진 땅이 공공공지예요. 어떤 공간을 이루는 시설이잖아요, 이게. 주로 1, 2번 구별하는 거. 3번의 유통공급시설이라고 해서 각종 유통공급에 관련된 거 쫙 모아놓은 거. 이거는 교통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유통공급 따로 있잖아요.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수도가 뭐예요? 물을 공급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가스를 공급하는, 열을 공급하는 이런 각종 공급 설비. 방송통신, 전파를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구, 좀 이따 다시 용어 따로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갈 것들이 주로 유통공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유통공급설이 돼요. 시장, 물건을 공급하는, 기름을 공급하는 송유설비 이런 거 다 유통공급이잖아. 이걸 뭐 외워야 합니까? 그죠? 이렇게 종류만 딱 보시면 되지? 구별만 하시면 되죠? 4번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뭐 교통도 아니고 큰 공간도 아니고 유통업도 아니고 어떤 공공목적인 그 건물 하나짜리 좀 이런 것들인데 공공문화체육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학교 여기 공공문화에 들어가고요. 공공청사, 광명시청,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살짝 느낌 잡으시면 돼. 또 다른 것들은 확실하잖아. 방제시설. 자, 여러분 방제시설은 막을 방자, 제재자, 기반설 중에서 재해를 막는 시설이에요.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대표적으로. 다른 것은 다 방자, 막을 방자 다 들어가니까 쉽단 말이에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방자 없이만 방제시설로 이런 걸 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어느 재해를 막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수재, 물난리.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평소에 잘 정비가 돼 있고 그래야 장마철에 비가 왕창 와도 범람을 안 하겠죠? 물 피해 없앨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수재를 막기 위한 게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천도 자꾸 너무 뭐가 쌓이고 그러면 자꾸 준설해서 파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방화설비. 화재를 막는, 방풍, 바람 피해를 막는, 방수, 또 따로 이제 설비 중에서 그 물을 막는 방수 따로 있어요. 사방설비. 모래사자. 이것만 이상하게 모래사자를 먼저 쓰고 방조를 방자 쓰더라고. 모래 피해를 막는 방조, 조류 피해를 막는 게 방조.
자, 6번, 7번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건위생시설, 환경시설인데 우리 보건위생은 보건이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참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여기에 관련된 것이 보건위생시설인데요. 장사시설, 자연장지와 장례시설은 없애주세요. 자연장지와 장례시설은 삭제하세요. 이것이 장사시설에 이제 영에서도 포함됐어요. 법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다시 포함시켰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장사시설과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특이하냐면 아니 종합의료시설처럼 종합병원 큰 것이 보건위생에 들어간 너무 당연해,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죽음에 관련된 시설이잖아. 죽음에 관련된 시설인데 보건위생에 들어가거든. 죽음에 관련된 시설일수록 위생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전염병 막을 수가 있고 산 사람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 뜻으로 보건위생에 불러가는 거예요.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축장에 소지 잡는 것이고 지금 장사시설 속에는 사람 사망했을 때 이제 장사 관련된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한번 여기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볼까요? 장사시설로 분류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장시설, 화장을 합니다. 장례시설. 지금 삭제된 장례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화장만 해서 하나요? 화장하고 나서 납골. 그냥 묻기도 하잖아. 공동묘지 이런 거. 묘지도 있고 화장을 했으면 납골. 그게 봉안시설이잖아. 봉안시설. 밭들 봉자 편안한자 봉안시설. 납골을 봉안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장지잖아. 자연장지. 이런 것이 장사시설로 통합된 거예요. 작년까지는 그냥 하나하나 불렀다고 그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뭐 자연장지, 장례시설 이렇게 불렀던 것을 장사시설로 부르게 된 거예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아주 우리는 그냥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법은 사람들을 알게 하고서 법을 통제해야 돼요. 알게 하고서 따르지 않을 때 처벌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 법의 목적에서는. 그러니까 민법이 훌륭한 법인 거예요. 잘 안 바꾸잖아. 공법은 기분 나쁘면 바꿔 그냥. 공법 바꾸는 거 좀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른 거를 통제하는 거 괜찮아. 왜 용어를 바꾸냐고 용어를. 납골 시설하면 납골이라는 말을 딱 분석하면은 뼈를 보관하는 게 납골이잖아. 그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봉안으로 바꿨잖아. 봉안시설로. 밭들 봉자 편안을 앉자. 그럼 뭐를 편안하게 받드는 거지? 와이프를 받들으라는 건지 뭐 그거를 모르잖아 이게. 안 좋은 말이야 그게. 괜히 쓸데없이. 근데 이게 바꾼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뭐로 바꿨어요? 장사시설로. 국민이 알만하면 바꾸고 알만하면 바꾸고. 참 이런 거 이제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응? 이 도축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생적으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 도축할 때도 그쪽에 생명권 생각해서 고통 없이 죽이는 이런 걸로 다 하고 있어요. 이왕 죽이는 거 고통 없이 죽이는 게 좋잖아. 보건 위생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씩 난 요런 말이 나올 때마다 이제 가끔씩 이제 반려견이나 이런 거 키우시는 분들은 참 어떻게 개를 잡아먹느냐 이래갖고서 아예 그냥 그런 말들 때문에 이 도축장에 대상 동물에 개, 고양이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개를 안 먹게 할 수는 없어요. 식용으로 키우는 개도 많거든요. 시골에 똥개 이런 거. 그 누가 돈 주고 키우라 해도 안 키워.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막을 수 있으면 막을 수 없다라면은 애견한다고 해서 오히려 개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축장에서 관리를 받게 되면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처리되면서 고통 없이 죽거든요. 안 들어가 있잖아.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먹는 사람들은 있어요. 많아요, 사실. 애견한다고 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거라니까. 도축에 영향을 못 받으니까, 통제를 못 받으니까 고통스럽게 간다고. 그래서 참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 환경기초.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기초시설. 하수도, 대표적인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들어가는 건 너무 뻔할 거 아닙니까? 이걸 못 찾을 수는 없어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번에 새로 들어간 용어고 수질오염 방지를 뻔해. 폐차장, 하수도 폐차장을 특히 주의하시되 새로 들어간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환경기초에 들어간 게 빗물을 저장을 해서 나중에 물로 이용하겠다는 게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다가 이제 새로 도입이 된 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가고 있다. 미래 대비하는 거예요. 빗물을 대신 쓰겠다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는 참 먹는 물이 깨끗한 물이 많은 걸로 유명해요. 동남아에 비하면 훨씬 여기가 참 선택받은 땅이에요. 여기가. 참 그런데 또 우리 또 백의 민족은 또 너무 깨끗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물 쓰듯이 해서 물을 물 쓰듯이 한다고. 많이 씻죠 여러분들? 여자분들 특히? 안 씻어? 일주일에 한 번 샤워, 일주일에 한 번 샤워가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샤워 이것도 안 하면 확 또 잔소리 하는 게 와이프들 아닙니까? 또 막 심지어 아침 밤에 막 2번이나 샤워하시는 분. 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 와이프 만나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원래 고시하는 사람들은 잘 안 씻어요. 아니 절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찾아오지도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씻고 그래. 그거 씻는 게 이상하지. 씻어도 세수 아주 간단하게 아주 10초만 끝나요. 10초만. 비누칠 안 해. 그냥 물로 2번 싹 하고 싹 닦아내 끝이에요. 자연인 같은 데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일주일에 한 번 감고 이러잖아요. 피부 좋아져요 그러면. 너무 많이 씻지 않으면. 자, 요게 들어갔지만 하수도 폐차장 주의하시라고. 하수도 폐차장. 하수도는 수도 유통 공급이랑 헷갈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게 요령입니다. 아니 하수도에서 하자를 딱 빼버리면 수도가 되잖아, 그죠? 수도는 아까 유통 공급에 들어갔잖아.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하수물은 쓰고 남은 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이제 잘못 관리하게 되면 그 토양이 오염되는 그래서 환경기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도는 수도랑 다릅니다. 그리고 폐차장도 차에 관련된 것이 아까 교통시설이잖아. 거기랑 헷갈리지 말라고 따로 하는 거지. 누가 폐차장에 있는 차를 교통시설로 이용을 하겠습니까? 아니지 이거는. 그 대신 폐차하는 과정에서 폐유등, 오염물질 나오니까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그 정도 주의하시면 됐어요. 자 이제 8번에 도중계획시설이란 말 들어갑니다. 도중계획시설. 자, 이 말을 분석을 하면 우리 배웠듯이 시설자가 나오면 기반설의 줄임말이고 그 앞에 도중계획이 있다라면은 이게 수식하고 있잖아요. 기반설 중에서 여기랑 관련된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시군계획을 우리가 배울 때 2가지를 얘기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둘을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라고 배웠는데 뒤에 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까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3번째 내용이지 기본계획 내용은 아닌 겁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장기 발전 방향만 정한다니까. 구체적 내용 없고 방향만. 그러니까 말은 원래 이렇게 썼지만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이것이 왜? 뒤에 걸 보니까 기반설은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기반설 중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해요. 결정이 끝난 상태 시설을.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줘야 되죠. 결정이 끝난 상태 시설을 따로 도중계획시설이라 해요. 그래서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포인트에 결정된. 이미 결정이 끝났으면 이제 설치하는 사업만 앞두고 있는 것이죠. 자, 9번에 광역시설 들어갑니다. 우리 광역시설 보시면 이건 어떻게 분석이 되나요? 기반설 중에서 앞에 광역이 붙어 있어요. 아까 제가 광역은 뭐로 해석하시라고요? 그러면 기반설 중에서 광역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된 그런 시설을 따로 광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된 2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광역시설이란 기반설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시설 2가지를 얘기한다. 1번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시설로서. 이게 보통의 광역이에요. 도로, 철도, 거기서도 운하는 빼주세요. 운하는 없어졌다니까. 그냥 운하는 빼주시고. 이것도 다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도로, 철도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느낌 잡으시면 돼요. 그냥. 이게 도로, 철도가 대표적이 되는 게 예를 들어 여기 광명과 부천 사이에 왕래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라면 이거는 도로 같은 건 개념상 걸쳐 있어야지만 광역이 되는 거예요. 광명에서만 다닐 수 있는 도로 그쪽이랑 걸쳐 있지 않아. 그쪽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천에서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이쪽이랑 관련 없어요. 걸쳐 있어야 이걸 통해서 다닐 수가 있죠. 걸쳐 있어야. 또 하나는 어느 한 곳에 있어도 걸쳐 있지 않아도 어느 한 곳에 있어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 그게 두 번째예요. 둘 이상의 특광순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걸쳐 있지 않아도 공동 이용하는 시설. 항만공항이 대표적이에요. 항만공항. 예를 들어 인천공항이 있다. 그럼 인천공항은 인천광역시 내에만 있지 걸쳐서 지어진 게 아니잖아. 근데 인천시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 둘 이상 특광순이 공동 이용하는 거. 그래서 광역시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개념상 걸쳐 있어야 되는 시설이 있고요. 걸쳐 있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도 광역이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10번에 공동구가 나오죠. 공동구가. 자, 우리 공동구라는 게 아까 기반설 중에서 유통 공급의 종류로 나왔던 건데 이 구자가 국어 구자거든요. 또랑구자, 국어 할 때 구자 이게.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밑에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 왜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놨느냐? 지상의 도시민간을 해치는 전기, 가스, 통신, 수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신선 안에다 다 지하에다 집어넣게 되면 지상은 깨끗해지는 거. 이게 공동구예요.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국어다. 이게 국어거든, 국어.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국어. 그래서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뭐 하수도 같은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이제 유통 공급에 관련된 시설이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 공급으로 분류됐던 건데 이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교제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11번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라면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결정된 도중계획 시설에다가 사업이 붙어 있을 뿐이잖아. 분석을 하면. 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사업한다라고 하죠. 결정된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자체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이 돼 있잖아.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자체를 말하고, 그럼 이 11번의 용어는 12번 용어랑 헷갈리면 안 되고 이 12번 용어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자, 이번엔 도시군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라면은, 자, 이번에는 사업은 사업인데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 앞에 도시군계획이 붙어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랑. 원래 도시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둘을 합쳐 부르는 개념이지만 구체적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 이건 방향 정할 뿐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것도 풀어서 해석을 해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거는 도시군계획 시설을 하는 사업이었잖아. 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둘의 관계가 이것은 도시군계획 사업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분석이 된다면 여기 뭐가 속하는지는 아까 배웠던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5가지 중에서 사업에 관련된 거 다 찾아내면 돼. 첫 번째 내용이 아까 뭐였습니까? 용도, 지역, 지구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모르겠네요. 사업 아니에요. 행위제한만 정해놨을 뿐이야. 지역지구 구역에 맞는 행위제한만 정해놨을 뿐이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을 규제한다 그랬잖아. 그곳에 있는 개인이 땅 놀려도 상관없어. 사업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 안 해도 상관없어. 그 대신 일할 때 그곳에 행위제한 규제만 받을 뿐이죠. 지역지구 구역은 사업 아니야. 세 번째 기반설은 사업이에요? 예, 요거잖아, 요거.
기반설 중에서 관리로 결정이 되면은 이 사업을 해야만 돼. 나중에 보시면은 기존에 하신 분들은 요거 20년 내 사업 안 하면은 실효 막 이렇게 나가잖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요거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관리계획 네 번째 내용. 개발사업, 정비사업. 사업이에요? 사업이지. 개발사업, 정비사업. 개발사업도 구역 지정되면 일정 기간 내에 사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역 해지 이렇게 나가는 거 나중에 배워. 정비사업 마찬가지. 일정 기간 내에 안 하면 정비구역 해지된 걸로 봅니다. 해야 돼. 다섯 번째 내용.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독자적 사업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지구단위계획을 했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위자만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구체적 사업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세요. 자,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법상 개발 사업과 정비법상 정비 사업 세 가지 사업을 말한다. 이게 도시군계획 사업 뜻입니다. 13번의 그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하는 자를 시행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도시군계획 사업 용어 세 가지 사업을 배웠는데 요거를 공적 개발행위라고 주로 생각하십니다. 공적 개발행위. 제가 아까 우리 체계 잡을 때 관리구역 정하는 내용이 끝났다 그러면 또 다른 이용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제 나온다 그랬죠? 거기서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다루는 개발행위는 사적 개발행위로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계법에서는 개발행위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적 개발행위랑 그렇지 않은 사적 개발행위랑. 그 공적 개발행위가 바로 이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아까 기반설도 개인이 설치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행정청이 주로 설치를 해주겠죠?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다 공적 개발행위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세 사업은 다 고유 절차, 한참 거쳐야 되는 고유 절차, 귀찮은 절차가 따로 있어. 그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개발행위 허가 간단하게 받아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겁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은.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거 구별하실 때 전제가 11월 달에 제가 강의할 때도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한다. 기억나세요? 대부분이 이건 또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때 가서 또 하면 돼요. 그냥. 계속 반복할 텐데 뭐. 그러니까 틀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 공적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 사업, 그렇지 않은 게 개발행위 허가제에 나오는 사적 개발행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또 쉴 때가 됐네, 그죠? 자, 쉬시고 10분 딱 쉬시고 들어오세요.